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해서 대한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진칼에 한 8천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. 위기 항공업계를 이제 살리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요. 또 이제 이 통합이 별다른 효과가 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. 어떻게 전망하세요? 채권단의 고민은 이제 그거죠. 산업은행은 저거를 경영 정상화를 시켜서 다시 재매각을 해야죠. 예. 아니면은 그렇지만 그걸 못하면 또 안고 가는 겁니다. 거대한 좀비 기업을 대우조선해양처럼 큰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.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저걸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택한 게 M&A를 택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대상이 대한항공에 이제 제안을 했을 것이고, 저는 저게 이제 세계 흐름과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국일사 체제거든요.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독일, 프랑스, 뭐 다 보면은 그 루프트한자 독일, 프랑스 에어 프랑스,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다 그런 식으로 일사 체제고, 그런 점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, 다만 저기에서 이제 고용 불안, 그러니까 노사의 굉장히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, 저기서 구조조정이 얼마나 최소화될 것이냐, 구조조정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됩니다. 뭐 이제 두 항공사 합치게 되면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의 큰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. 이 통합했을 때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짚어주신 것 같고, 아까 이제 그 경영권 문제 부분에서 사실 뭐 산업은행이 이제 조원태 회장 측을 100% 들어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, 산업은행도 지켜보면서 뭐 조원태 회장 측이 됐건 아니면 이 강성펀드 측이 됐건 뭐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서로 이제 딜을 주고받은 거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왜냐하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그냥 짠하고 드러낸 거. 그 이전에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전문 경영 능력의 문제라든지, 또 이 재벌 총수에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 지분을 확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든지, 이런 거에 대한 또 독과점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공론화가 전혀 없이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받아들여라라고 보여지는 게 이미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위원장께서는 뭐 악연이 되실 분이고, 저는 바깥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라서 좀 다르죠. 그런데 이 밀실이라는 거는요, M&A는 밀실하고 공개하고 하는 게 달라요. 그러니까 하룻밤에 결정할 수도 있거든. 그러면 지금 공론화 하자고 하는데 저거를 뭐 매물로 시장에 내놓고 공론화해서 가능할까요? 그리고 그 아시아나를 어떻게 합니까? 그러면은 쟤네는 망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, 파산해, 그게 원칙이야. 그렇게 할 것이냐, 아니면은 세금으로 저걸 매겨 살릴 거냐, 그 고민이 깊었다는 거예요. 그 아시아나의 케이터링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걸 엄밀하게 보자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박삼구 회장이 본인의 또 다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만들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가 어떤 국민적 혈세를 여기 투입하는 만큼 구조적 체질의 변화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이제 뭐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독과점이 되니까 항공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고, 또 이제 세계적으로 큰 이제 항공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서비스하는 게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할 수도 있고요. 뭐 작지만 이 두 항공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지 하나로 합쳐지는지,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, 그런 분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. 이 독과점이라는 것은 결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라고 이어질 경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. 이건 제 개인 소견이지만 스카이팀하고 저희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서로 다른 이제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데, 이 둘의 그 마일리지를 합친다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일일 것 같고, 분명히 어떤 시기든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. 분리가 다 풀링이 되는 거예요. 풀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얼라이언스는 지금 하나는 스타에 있고 스카이팀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옮겨오겠죠. 그리고 이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마일리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예,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, 끝으로 이제 두 항공사가 합쳐져서 뭔가 이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?
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차선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. 근데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내부를 들여다보고 견고한 이게 정책들과 구조를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기업들의 이제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물론 내 토론을 기회 주셔서 좋고요. 이제 이 두 항공사가 저렇게 할 때 시너지인데요. 규모의 경제이고 각자 세 편, 두 편 띄우던 거를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. 또 어떻게 스케줄링을 짜느냐에 따라서 탑승률도 올릴 수 있고 아마 국제 노선에 들어가면은 운임을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외항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소비자 편익이 결코 그렇게 우려할 만큼 낮아지지도 않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가장 노동자 권익은 뭐냐면요. 그들의 일자리 지켜주는 거예요. 저 딜이 성공해야 됩니다. 지금이야말로 노사가 잘 상황을 이해를 해서 그래야 우리 항공 산업이 안정되고 강화되고요.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두 항공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는 없어야 된다. 또 희생형 그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꼭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의 아니게 이제 토론이 되는데 상반의 입장이 들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박창진 정의당 특별위원장 그리고 허이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교 교수였습니다.